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규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시각화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각화하는 목적은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나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이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연관성이 있는지,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한테 시각적 자료를 표현할 때에는 이런 R 언어를 활용해서 시각 자료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냥 PPT와 같은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이 도구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라데이션 같은 걸 넣는다든지, 그래프를 강조한다든지, 그런 음영을 넣는다든지, 그래프 특정 바 그래프의 색깔만 바꾼다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에서 확인하는 이런 시각화 자료들은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연산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다변수 간의 어떤 연관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화 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뭐예요? 시각화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볼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시각화 자료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될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주의 깊게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할 사람이냐, 규칙에 의해서 시각화를 그냥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전달해도 되느냐, 아니면 대중이 그 자료를 보느냐, 아니면 우리 이제 뭐 팀원들만 이 자료를 확인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같이 뭐 그림을 그려봅시다. 다변수 시각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x가 범주형이고 y가 연속형인 경우, x가 범주형이고 y가 연속형인 경우에서의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x가 범주형이고 y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한다 했었어요? 집단끼리 집단 간 통계량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했었었죠? 아마 이게 시각화 중에 가장 좀 코드가 길 텐데, 왜 코드가 길냐면요, 얘는 시각화를 해줄 때 우리가 피봇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해줘야 돼요. 피봇 뭐였어요? 데이터 요약. 그러니까 그룹바이랑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시각화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 요약 기능을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계약 유형별로 채널, 이 고객들이 접근한 채널별로 월 렌탈 비용의 합, 매출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 월 렌탈 비용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 우리 요약 기능 쓸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썼었죠. df2에 파이프 써주고,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 써준 다음에 내가 분류하고 싶은 값을 써줬죠. 그래서 채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싶고, 여기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고 싶으냐, 그걸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었죠. 그래서 월 렌탈 비용 평균 계산해볼까요? 평균 해가지고 min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뭘 집어넣었었어요? 월 렌탈 비용인 amount.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뭐가 계산됐었어요? 각각의 채널별로, 그쵸? 각각의 유입 경로, 고객들의 유입 경로별로 이 월 렌탈 비용의 합이 짜자잔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그쵸? 요 상태에서 시각화를 해주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얘네가 X, 얘네가 Y,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이 뒤에다가 파이프를 넣어서 ggplot, ggplot 해서 이제 축을 설정해줍니다. 이제 축이 두 개죠? X축도 있고 Y축도 있어요. X축에다가는 채널을 넣겠습니다. 채널. 그리고
Y축에다가는 월 렌탈 비용 평균,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새로 계산한 요 항목,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어떤 시각화 기법을 써서 그래프를 표현할 거냐. GEOM의 컬이라고 하는 바 차트랑 좀 달라요. 컬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각각의 채널별로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이 이렇게 짜자잔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오죠? 그죠? 예, 나오는데 어때요? 이 아래 이 채널 이름이 길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 우르르 겹치죠? 그쵸? 예, 이렇게 막 겹치고 있죠. 그쵸?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축을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돼. 자, 몇 가지 시각화가 돼서 나오면은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으시고 XY만 바꿔봅시다. XY. 예, 채널을 Y로 주고요.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X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 하면은 요렇게 그래프를 눕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글 글씨 같은 거 이런 거 겹치지 않고 요렇게 이쁘장하게 그래프를 짜자잔 요렇게 표현을 해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되죠? 네,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이 각각의 채널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채널별로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유독 좀 달라져 보이는 것들이 있죠. R, 농협, 인터넷, 몰. 굉장히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이 낮죠. 렌탈 재계약, 얘도 좀 낮아요. 그쵸? 하이마트로 유입된 고객들도 굉장히 계약금이 낮고요. 그쵸? 나머지는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하이마트와 다른 어떤 유입 경로에 따라서 하이마트와 다른 채널들의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뭘로 해야 된다 했었죠? 가설검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쵸?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시각화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은 가설검정을 통해서 확인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축과 Y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오케이. 집단에 대해서 통계량을 비교할 때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되는 걸 알겠는데 중첩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중첩. 그래프 중첩 같은 기술을 또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중첩. 이게 뭐냐? 오버레이라고 불러요. 오버레이. 그래프 중첩이라 해서 오버레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특정 범주형 항목에 대해서 또 겹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까 요약할 때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채널별로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번에는 계약 유형에 따라서 나눠서 보고 싶은 거예요. 계약 유형에 따라 채널에 따라서 월 렌탈 비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계약 유형은 타입 오브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렌탈이라고 하는 항목과 멤버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렌탈은 뭐냐면 신규 회원들이에요. 신규 렌탈로 계약한 고객들을 여기서는 렌탈로 써놨고요. 멤버십은 뭐냐면요, 렌탈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한 고객들을 멤버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탈은 신규 고객, 멤버십은 재계약 고객,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입된 경로에 따라서 렌탈 고객이랑 멤버십 고객이 멤버십 고객의 이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이 달라지느냐, 요거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이거를 만약에 요약 피봇 테이블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만들 수 있죠. 그룹 바이라고 하는 옵션에 뭐 넣어줘요? 채널이랑. 그렇죠? 뭘 같이 넣어줘요? 타입 오브 컨트랙을 넣어서 이 두 가지 항목을 겹쳐 그려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겹쳐 그려 넣어줘요? 썸머라이즈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한번 요렇게 겹쳐 그려줘 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렌탈과 멤버십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19건이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많으니까 10건만 여기서는 딱 출력이 된 거예요. 아래 지금 with 19 more rows 이렇게 나오죠? 예. 90 more rows 이렇게 나오죠? 예, 19건이 더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중첩해서 시각화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채널별로 렌탈과 멤버십이라고 하는 요 제도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쵸? 얘를 내가 구분해서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해주시고 ggplot 해주신 다음에 축에다가 이번에도 y축에다가 요걸 쓸게요. y축에다가 채널 y축에다 쓰지 말까? 그냥 x축에다 합시다.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x축에다가 y축에다 합시다. y축에다가 채널 그리고 x축에다가 월 렌탈 비용의 평균 넣어주고요. 뒤에다가 어떤 옵션 하나 더 넣어줄 거냐면은 fill이라고 하는 옵션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중첩시키고 싶은 항목을 써줍니다. type of contract 요거를 중첩해 줄 거다. 요렇게 써줄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그래프 종류는 curly라고 하는 그래프 종류를 쓸 거고 이 안에도 하나 써주셔야 돼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fill이라고 하는 항목을 써주게 되면은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채널별로 월 렌탈 비용의 평균을 계산을 해줬는데 그거를 type of contract에 따라서 나눠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면은 이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포지션의 fill 말고 이 포지션에 따라서 그래프의 종류가 바뀌는데 유형이 좀 바뀌는데 여기 안에다가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쓰면은 요런 식으로 옆으로 중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요렇게 그래프 중첩이라 불러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다른 항목을 겹쳐가지고 내가 어떤 숫자 자료들 연속형 숫자 자료들에 대해서 평균이나 합 같은 거 계산해서 그릴 때 요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첩시켜서. 근데 뭐 좀 지저분하죠. 데이터가 아직 깔끔하게 정지지도 않고 항목이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이쁘게 짠 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렇게 그래프 중첩. 그럼 우리 또 하나 미션 또 해볼까요? 연습. 이렇게 계속 연습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자, 미션 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품군에 따라서 뭘 한번 볼 거냐면은 제품군에 따라서 오버월드 카운트 연체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건 제품군을 뜻해요. 제품군에 따라 고객들의 회원들의 연체 건수 overdue count라고 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연체 건수에 뭐를 비교해 보고자 하냐? 합을 한번 볼까요? 합을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5-1 각 제품군별로 각 프로덕트 제품군별 각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합 오버월드 카운트의 합을 계산한 테이블을 테이블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리절트 6 우리 이제 리절트 6죠? 리절트 6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 두 번째 5-2 프로덕트에 따라서 제품군 중에서 이렇게 봅시다. 제품군들 중에서 K1 제품, K2 제품, K3 제품 이 세 가지 제품 추출을 하신 다음에 K3 제품까지 추출을 하신 다음에 월 렌탈 비용 어마운트 월 렌탈 비용을 하지 맙시다. 요걸로 하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표 중에 계약 기간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텀 대문자예요. 텀의 t는 계약 기간이 높은
상위 100개 데이터 100개 데이터를 추출하여 자, 좀 빡세죠? 연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리절트 7 엑셀로 저장하시고 K1, K2, K3 제품에 따른 계약 기간. 그러니까 이 상위 100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 제품에 따른 계약 기간의 평균을 시각화해보세요. 시각화. 막대 그래프. 이제 문제가 3개네요. 제가 2개라고 썼지만 크게 3개네요. 시각화. 3개로 씁시다. 5-3.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result 2.png로 15분 내로 이걸 그냥 추측 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습도 된 거고 실제 데이터 가져와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요 미션들을 하나씩 수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슬슬 볼까요? 5-1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자, 일단 df2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미션 뭐예요? 제품군별 오버월드 카운트 연체 건수의 합을 계산한 테이블을 리절트 6 엑셀로 저장해라 라는 거네요. 요약을 하란 얘기죠? 범주형, 연속형, 모모별, 모모의 합, 모모의 평균. 이게 뭐예요? 데이터 요약이죠? 피벗 테이블 쓰는 거. 그쵸? 피벗 테이블 하는 거,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거. 그룹 바이에다가 프로덕트 넣어주면 되고요. 뭐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연체 건수의 합을 계산하래. 서머라이즈 써주면 되죠. 서머라이즈. 뭘 써주면 돼요? 합. 뭐의 합? 연체 건수. over, due, cou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각 제품군별 연체 건수의 합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올 거고. 이름도 지어줍시다. 연체 건수 합. 해서 얘를 엑셀로 저장해줘라. 어떻게 저장해라? write underbar 엑셀 해가지고 어떻게 저장하래요? result 6 엑셀 파일로 저장하래.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슉. 1번 쉽다. 굿. 그래서 한번 결과 확인. 우리 폴더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 들어가 보면은 어디 있어요? result 6 나오죠? 그러면은 요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건 이제 할만하죠? 어느 정도 연습되셨죠? 피벗 테이블 쓰는 거, 피벗 기능. 그룹 바이랑 서머라이즈 같이 쓰는 거. 자, 5-2번. 이번에는 필터랑 어레인지, 그리고 상위 100개, 슬라이스 함수 쓰는 거네요. 슬라이스. 해봅시다. df2에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파이프. 걸어서. 이번에는 제품군 중에서 K1, K2, K3만 추출을 해보래. 필터 걸면 되겠죠. 프로덕트에 뭐만 추출을 해주면 돼요. K1 제품 추출하고 또는 왜냐면 K1도 만족하거니와 K2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또는 요렇게 해주면은 K1이건 K2건 K3건 모든 이 프로덕트 안에 K1, K2, K3 제품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쵸? 여기서 이어서 뭘 해주면 돼요? 계약 기간이 높은 상위 100개 데이터를 추출하래.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 계약 기간이 높은 어레인지 해주면 되겠죠? 뭐가 높은? 텀. 계약 기간이 높은 거니까 디센딩 해주면 되겠죠. 계약 기간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이렇게 쫙 해주고 그쵸? 정렬까지 쭉 한 거죠. 대부분 다 60개월이네요. 60개월. 상위 100개 데이터를 뽑으래요.
슬라이스 1번부터 100개까지 요렇게 요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네.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리절트 7에 저장하래. 요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리절트 7으로 바꿔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리절트 7 한번 확인해 보면은 K1, K2, K3 제품만 뽑아서 텀이 높은 상위 100개 데이터만 뽑아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되죠? 오케이. 5-2도 완료를 했어요. 코드가 대부분 4줄 5줄로 끝나죠. 그리고 뭐 한 줄 쓸 때도 뭐 글자 수가 길지도 않아요. 다 함수가 이미 있어서. 자, 5-3. 해당 데이터, 해당 100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데이터로 하라는 거죠, 요 데이터. 슬라이스까지 한 요 데이터. 해당 100개 데이터에서 이 제품들, K1, K2, K3 제품에 따른 계약기간의 평균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라. 그냥 이 뒤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요약해주면 되죠. 뭐에 대해서? K1, K2, K3 제품에 대해서. 자, 그룹 바이. 요약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룹 바이에서 뭐에 대해서 요약해주면 돼요? 프로덕트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래. 서머라이즈 써주면 되죠. 뭘 계산하래요? 평균. 뭐의 평균? 계약 기간, 텀. 이름도 정해줍시다. 평균 계약 기간. 요렇게. 슉. 그러면은 K1, K2, K3 제품만 뽑아서 평균 계약 기간을 요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값이 다 똑같이 나오네. 그럼 그래프가 이쁘게 안 나오겠다. 예. 자, 이걸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보래. 또 이어붙여줘 써주면 되죠? 어떻게 해줘요? 자, gg플ot 해서 축, x축의 프로덕트, y축의 뭐예요? 평균 계약기간 써주고 플러스 기호 써서 gom 언더바 컬 함수 써주면 되겠죠? 요렇게. 셋 다 60개월이라서 지금 뭐 막대 그래프를 그려도 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네. 그죠? 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요렇게 해줄 수 있겠죠? 요렇게. 프로덕트 별로 계산을 하라는 거니까 그룹 바이의 프로덕트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룹 바이.